부지런히 달려야겠습니다. 김동섭의 인사이트입니다. 어서 오세요, 이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뉴욕과 유럽에선 비둘기가 때로 날랐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영 이러한 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슈들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미국 시장 어제 또 올랐죠. 올랐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 발언이 계속 있었는데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이 지명을 됐죠.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파다라고 해서 했는데요.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추세적 완화가 될 거냐, 시작도 안 했어요, 지금요. 하지도 않았는데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중요한 것은 연준 이사가 비둘기파가 됨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뭐 그런 쪽에 방향성이 잡힌 것 같고요. 중국하고 무역협상이 다음 주부터 고위급 회담이 있다고 하죠. 이런 부분들 이제 시장에 상당히 호재 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. 주가가 올랐는데 결국 기술적으로는 그대로다라는 거죠.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사실 금리 인하인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요. 시장의 뉴스는 100% 쪽에 가 있어요. 100%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못한다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 요건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뭐 굉장히 낮다든가 1.5 밑이라든가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했다든가 뭐 실업 청구 건수가 급증을 했다든가 뭐가 있어야 돼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는데 중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,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뭐 이러면서 트럼프의 압박,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하는데 저는 연준이 이때까지 미국 정부가 주장해서 금리 인하를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. 연준을 해집으려고 했었던 대통령들은 과거에 다 암살을 당했어요. 그만큼 연준이 강합니다.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연준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하할 만한 명분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까지 올라오는 것은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다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의 자리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올라왔는데요. 이 추세선 못 벗어났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점, 이게 돌파돼서 새로운 파동이 나오면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항복 선언을 하겠습니다. 근데 그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사실 어저께 진짜 어제는 유로존에 있었죠. 두 번째 이슈로 가겠는데요. 유로존에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유로존의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, 이 사람이 사실은 완전히 비둘기였죠. 그래서 유로존의 금리를 제로 금리를 끌어내렸어요. 그리고 양적 완화를 진행한 사람이 마리오 드라기인데 임기가 끝납니다. 그러면서 내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라가르도 IMF 총재입니다. 이 사람이 비둘기적인 건 맞습니다. 근데 사실 유로존에서는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.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옌스 바이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인데요. 이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했죠. 근데 라가르드 총재가 됐습니다. 그래서 환호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 하나 던집니다. 어떤 의문점을 던지냐면요. 라가르드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보다 더 완화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. 왜냐하면 마리오 드라기라는 사람이 정말 마리오거든요. 완전히 양적 완화 쪽으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하지 못한다면 ECB에 대한 환호가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독일 차트를 한번 오랜만에 좀 보려고 합니다. 독일 차트를 보니까 이 차트를 보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캔들상으로는 올라섰죠. 여기서 양봉이 진짜 서야 됩니다. 양봉이 어느 정도 서야 되냐면요. 이 정도 높이까지 서야 됩니다. 그러니까 13,000. 지금 지수는 12,600. 그러니까 400포인트 정도를 빨리 세워야 됩니다. 못 세우면 무너집니다. 왜냐하면 일목균형표상으로 후행 스팬이 여기를 뚫지 못한다는데 밀렸었죠. 다시 또 올라왔다고요. 그래서 빠르게 올라가면은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차트는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 400포인트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총재의 기대치가 진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세 번째 부분인데요.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리나라 지수가 2100이 오락가락합니다. 드디어.
근데 이제 2100이 무너진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거죠. 일본과의 반도체 소재 금수 조치 이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. 또 하나는 비자 제한 얘기가 나옵니다. 자,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기냐 중장기로 가느냐의 싸움입니다. 근데 이게 단기 하기에는 조금 빠른 시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서는 일본의 어떤 그 반도체 소재 금수 조치로 인해서 약 4개월 정도 버틸 정도의 재고는 있습니다. 문제는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.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요한 부품을 가져와서 가공해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지금 2100포인트가 시장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밀려있거나 행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나왔죠.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2100 밑으로 안 가야 됩니다. 2100 밑으로 가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 지수 보시면 기준선 값이 있어요. 2081포인트. 이게 무너지지 않아야만이 반등의 실마리를 잡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조금 피곤해진 장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 주셨던 포인트들 저희 좀 잘 기억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. 기관 측의 매도 물량이 좀 많아집니다. 600억 이상 매도로 코스피에서 대응 중이고요.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번 주 장은 조금 지켜볼 포인트가 많아서인지 관망세가 짙습니다. 아니면 뚜렷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서일까요?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요. 일단은 관망하며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